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사 폭격은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확정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출마 선언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좀 일찍 하고 최 대표 그 개인 사무실로 가서 거기서 또 방송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출마 선언 관련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정식으로 이제 출마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제 입장이 뭐 예를 들면은 최대표를 돕는 거냐?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공식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최대집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원을 할 거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 건데, 그렇다고 무슨 캠프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미디어치가 너무 큰 제약을 받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러면 최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미디어치를 하는 차원에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돕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도울 수 있는 거는 태블릿 PC를 KO 승으로 끝내서 탄핵 무효에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게 뭐 가장 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흐름 갖고 박 대통령하고 최대집 대표하고 막 알아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해버린다면은 뭐 제가 다른 거는 뭐 별로 돌 거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대권이 결정 나버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미디어치는 이 태블릿 폭탄을 터트리는 지금 거의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 최순실 원장, 최선 원장이랑 이제 상의해서 그냥 언론사들하고 그냥 싹 다 소송을 들어가는 이 전략도 쓸 건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이거는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 지금 태블릿 PC는 이번 달 안에. 그럼 내년 다음 달에 박 대통령이 출소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대집 대표는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게 제일 가장 크게 돕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 될 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 대통령도 필요하겠지만 이 워낙 사기가 흉흉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이 이 정치 리더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 권력 간에 이 벌어지는 사기극을 막 다 파헤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치판에 뛰면 안 되죠. 그럼 플레이어로 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최 대표를 돕는 부분도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지금 윤석열 사기, 최재형 사기, 부정선거 사기, 이게 현재 지금 이 보수를 뒤덮고 있는 3대 사기극인데, 저는 이 사기꾼들을 다 치고, 그리고 저는 이 사기꾼들과 같이 아마 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 정리가 되면은 그쪽 잔존 세력과 또 손을 잡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언론 투쟁과 정치 투쟁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집 대표가 하는 이 길과 제가 가는 길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자, 최대집 문재인 정권 퇴출, 탄핵 진실 밝히겠다. 대권 출마 선언. 7월 8일 오전 11시 덕수궁역 상현제 2층 별관 강당. 이거는 뭐 저하고 우종찬 기자가 했던데, 이 덕수궁 옆에 아실 분 아실 거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가지 마시고요. 유튜버나 기자들만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빌렸거든요. 근데 뭐 우리 독자들 내에서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뛰었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가서 도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 독자들은 여기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유튜버들하고
기자들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공약인데 이건 이제 출마 선언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네 가지만 이제 이렇게 좀 골라서 이게 문화일보의 광고예요. 이게 문화일보의 광고인데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요 공약은 일단 과학적 근거에 의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역으로서 국민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 정상화. 요 부분이 의외로 최 대표한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7월에 자영업자들 이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완전 초토화가 됐거든요. 이게 4인 이하에다가 이 10시 이하 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모든 방역을 사실상 지금까지 수도권의 자영업자와 건물주한테 덮어 씌워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방역이 뭐예요? 국민들 마스크 씌우고 업무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업무를 못하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 방역이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특정 계층인 자영업자와 건물주에게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너희들이 죽든 말든 우린 모르겠다. 이게 만약에 노조한테 뒤집어 씌웠으면은 문재인 정권은 그날로 끝났어요. 근데 단결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건물주들한테 덮어 씌워놨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계층의 그냥 일방적 희생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좀 더 모르겠습니다. 난 이게 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방역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전문적인 의학적으로 비판을 해왔는데 일반인은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뭐 코로나 전문 병원 만들고 막 그런 부분들은 세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가 세금을 왕창 투입해가지고 하되 그 대신에 지금 독박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하고 건물주 풀어줘야 돼요. 다른 것을 강화시켜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하더라도 특정 이 계층과 영역의 영업을 방해해가지고 지금 K방역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세게 밀면서 저는 이 한 600만 700만 자영업자하고 이 건물주들을 지지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강력한.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무슨 4인 이하를 풀이 많이 하다가 지금까지 못 풀고 있어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완전 끓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좀 푸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풀까 하다가 이제 안 풀고 있잖아요. 이거 안 풀면은 정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방역이다 뭐다 상관없다 해서. 이게 좀 폭발적인 사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함께 대규모 감세로서 국민예산권 수호. 뭐 이건 원래 이제 보수주의 경제의 뭐 기본이죠, 기본.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세금을 특히 이제 이 감세에서 최대 문제가 이게 법인세요, 법인세. 법인세 감세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 법인세 감세한다 그러면은 기업 감세, 이제 뭐 가진 자들의 감세, 뭐 부자 감세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부자 감세라는 이 비난 속에서.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 인권 개선. 뭐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 안보식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적폐청산 관련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 저는 여기다가 탄핵을 조작 날조한 세력을 대한 특별법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서라도 싸그리 다 감옥 보내야 된다는 게 뭐 그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최대입 대표가 아마 집권하게 되면은 그거 하게 될 거예요. 이건 특검뿐이 아니라 아예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혁명 재판 방식으로 탄핵을 조작한 검사, 판사, 저 문재인이 뭐 싸그리다 그죠. 지금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완전 손을 봐가지고 이 판을 씻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여기 모임공간 상현제라고 뭐 독서 모임하는 그런 곳이요. 그런 곳인데 아마 별관 강연장은 좀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지하철 2호선 3호선 해가지고 이 덕수궁 쪽 골목 들어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시지 말고요. 요걸 제가 좀 올려놨는데 우리 미디어 치기사에 이거 보고 이제 의사들 매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의사 매체 최대집 대선 출마에 화들짝 정치 수단된 회장직 비난. 이거는 이건 내가 설명드리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쪽 상황을 본인 정치를 위해 의사단체장을 이용했다.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의사협회도요. 이게 13만 명의 의사인데 막 파가 여러 가지 구성돼가지고 반 최대집파가 있어요. 의사들 내에서도. 이제 그쪽에서 좀 비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의사들에게 참 이게 묻고 싶은 말은 의사협회 출신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니 의사협회 출신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 주자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협회 회장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최대 대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이제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있는데 뭐 좀 보수 노선 그래가지고 많이 다 알아요 우리 보수 쪽 사람들도. 그래서 저하고도 많이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정치를 하려면은 절대 의사협회 회장하면 안 된다. 왜?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치의사협회 이 관련 이 협회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냐? 의사협회 회장이 정치하면은 한의사협회가 가만히 있고 약사협회가 가만히 있냐 이거. 자기가 의사협회 회장할 때 그냥 자기는 가장 많은 적을 끌고 다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최대 대표가 의사협회 회장 나간다 했을 때 아마 이른바 최 대표 가까운 사람 측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저만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최 대표는 정치를 하겠다. 그것도 그냥 정치가 아니라 대권을 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의사협회 회장을 해가지고 대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정치하고 대권의 생각이 있었는데 의사협회 회장직은 이건 아무런 놈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노한규 회장이 얘기를 안 해도 의사들이 엘리트니까 그렇지 사실은 의사협회는 이권단체거든요. 이권단체 회장을 하는 게 그럼 반대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의사 하나 이쪽에 있는데 대통령한테 뭐가 동됩니까 의사협회 회장이. 그리고 아마 의사협회 회장 치고 대통령을 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저 신상진이라고 저 탄핵에 저 사탄파의 주범이 있는데 그리고 의사협회 뭐 좀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무슨 비례대표로 좀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신상진 의원인데 그럼 의사협회 회장이 정치를 하려면은 뭐 하고 다녀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여의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최 대표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지금의 인민당을 왔다 갔다 했어야죠. 인민당을. 근데 이미 아스팔트 보수 운동할 때부터 이 인민당과는 완전히 척을 졌는데 그때부터 척을 졌는데 의사협회 회장 했다 해가지고 거기 따라다녀가지고 뭐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안 만난 거죠. 정치인들은 거의 안 만났죠. 의사협회의 그 정책적 현안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을 뭐 만나고 다니고 이런 걸 안 해버린 겁니다. 이게 다른 의사협회 회장들은 다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신상진처럼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여튼 뭐 권력자들 알아놓으면 나쁠 거 없으니까 의사협회 회장 이름 팔고 이 정치인 만나고 저 정치인 만나고 수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 대표는 의사협회 회장 이전에 아스팔트 운동가기 때문에 이쪽 여의도 제도권 정치하고는 이미 각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특별하게 정책적 현안 없이는 만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 회장직을 그만두자마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이쪽에 이 반대파 의사들 얘기가 맞으려면은 본인 정치를 위해 의사단체장을 이용했다 이러려면 의사협회장을 그만두자마자 지금 뭘로 나옵니까? 제 대표가 아주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권을.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가 성립되려면은 의사협회장직을 갖고 저기 인민당을 막 헤매고 다니면서 거기서 좀 인맥 만들어서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출마하고 막 이랬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똑같이 의사협회 회장직 하기 전에 하고 똑같이 아스팔트에서 지금 혼자 나와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사협회 회장직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 의사들을 활용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3년 동안은 의사들 위해서 봉사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 3년 전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새가 3년 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아스팔트 있을 때랑. 더군다나 그 아스팔트에 뛰었던 이 이른바 태극기 동지단자들이 죄다 변절 배신해가지고 윤석열 만세, 최재형 만세 불러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의사협회 회장 임기가 12시 자정에 마치자마자 12시에 5분에 나타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임기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마쳤고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최대립 대표하고 뭐 정치적으로 동지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신혜식 대표나 저 같은 경우인데 최 대표 의사협회 회장직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만난 게 전부죠. 특히 이제 이 보수파리들이 이 의사협회의 활동에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았고 뭐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별로. 병원계 A 관계자는 무슨 목적으로 출마 선언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급격히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문재인과 홍석현의 이 내각제 공작 때문에 정치권이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가기 때문에 이 급하게 튀어나왔거든요. 이거 막으려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문재인이하고 홍석현을 까야죠. 정치를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켜놨는데. 자 의협회장을 여기만 목적이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정치 욕심 수단.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의 생각을 바꿔보라니까요. 의협회장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냐고.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에서 정치하냔 말이에요. 의협회장직을 이용해서 그 직을 가지고 여의도 바닥을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한다면은 그걸 안 하고 다시 3년 만에 아스팔트로 튀어나왔는데 전혀 의사협회 회장직을 정치에 활용을 하지 않았고 뭐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활용 가치가 없어요. 예. 내가 의협회장 하는 거 반대했다니까요. 나중에 정치적인 이 비전 문제 되어서 의사협회 회장직이 뭐 정치하는데 뭐가 도움 됩니까? 도움이 되기는. 자, 재임 당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글쎄요, 하여튼 재임 당시에 이런 이 장애 보수 인사들과 그렇게 접촉을 많이 안 했었고 정치는 원래 멀리 떨어졌었고. 하여튼 뭐 지금 뭐 마구잡이로 지금 이 반대파들이 막 원래 극우 성향 인사라 의협회장 재임 당시에도 정치색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위태했다 하는데 뭐 극우 성향 인사라서 다시 극우로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극우여서 다시 극우로 가겠다는 건데. 자 자유한국당가 정책연대를 강요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봐달라니까 의사들이.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유한국당과 그렇게 의사협회직을 이용해서 자유한국당과 지금 딜을 쳤다 얘기하고 싶었나 본데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 인민당을 아예 분당시키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 정원 지원하고 원격 의료 등등 가지고 그때 의사들 파업할 때 이걸 갖고 이제 보수파리들이 끝까지 저 가세현 무리들이 음해하고 뭐 이낙연과 들쳤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 와서 한번 요걸 보세요. 그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지금 추진 못해요 지금 이거.
하나도 추진 못하잖아요. 그 다른 직업도 아닌 의사들이 파업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더군다나 이 언론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인데, 사람 목숨 담보로 이권 챙긴다는 말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의사들 다 싸그리 가요. 지금까지 의사가 파업해가지고 성공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사 같은 경우는 파업한다고 이렇게 계속 이 죄인 다음에 이렇게 탁 치고 빠지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됐던 부분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의 막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정치한 것도 아니고, 의사협회 회장 되기 전부터 정치하겠다 그랬고, 임기 말 됐을 때 의사협회 회장 연임 안 한다 그랬고, 나 정치하겠다 그랬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그냥 박살 낸 다음에, 야, 이거 매립하는 뉴스인데, 그냥 기사 한 편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박살 낸 다음에, C 관계자는 원래 친정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하지만 전직 전문가 단체장 중 하나로 가치를 이야기하는 인사 얘기에 야권 레이스의 흥행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그리고 자, 구사 합의도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확대등 브레이크를 건 거 사실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브레이크 걸었고 지금 문재인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던데, 의향뉴스 현실 정치 외치던 최대집 전 회장 댓글. 이거는 의사 뉴스가 아니라 이거 약사 뉴스 아닌가? 내가 이런 지금 메리파나 뉴스 이거 보니까 약사 뉴스 같은데. 의학계에 내가 뉴스를 잘 몰라가지고. 의학의 종주. 하여튼 약사라 그러면 하여튼 의사와 약사는 이거 완전 앙숙이어가지고, 의사협회 회장 대통령 되는 거 아마 약사들이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아마. 진짜 약사들은. 거기다 한의사. 그래서 의사협회 회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니까요. 원수들을 그냥, 그것도 약사나 한의사들이 보통 집단이에요, 그게? 의학뉴스 태권도전 하는데, 이거 우리 미디어 측에서 베낀 것 같고, 똑같은 얘기예요. 태권도전을 위해 의협회장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건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의협회장직을 다시 강조하니, 이용할 가치가 없어요. 의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의협회장직은 여의도에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정치할 때는. 지금 이 노한규 전 의사협회장인데, 원래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난번 이제 구사 협의 때문에 이제 갈라졌나 보더라고. 그래서 노한규 회장이 이제 딴 얘기는 안 했고, 구사 협의 이거 찍지 마라, 뭐 서명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끝났다. 지지할 수 없다. 이랬었고, 최 회장이 대선 출마를 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박수를, 뭐 기사 뭐 제가 쓴 거 봤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도 잘 알고 노한규 의장 같은 경우는 박수를 보낸 애들도 일부 있겠지만,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가슴에 남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이거는 글쎄요, 뭐 의사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수많은 회원들에게 또다시 머리 숙여 사과할 준비,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미디어치가 썼죠. 그 당시 구사합의 때 기사에 썼는데, 어디 갔어? 이 미디어워치는 최대집 회장 이전부터 의사협회하고
일들을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내부를 잘 알아요. 오히려 최대 집행부가 들어온 다음에 또 우리 뭐 또 태블릿 때문에 막 감옥 끌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별로 활동을 못했지. 그리고 바로 뭐 또 이 정치적인 노선 문제도 미디어치가 또 최대 집행부랑 막 너무 가깝게 가면은 또 저딴 말 나올까봐 그래서 거의 일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전임들하고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알아요 내부를 모르고 쓴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수 의료계에서 의료계도 굉장히 이 집단이 많습니다. 전문의도 있고 뭐 개원이 있고 의대 교수 라인들 있고 의대생 있고 다 달라요 이게. 이걸 조정했을 때 이 당시 구사 합의 때는 전체적으로 의사계에서는 실리를 챙겼다가 지배적인 의견이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알아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때 합의된 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더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이때 난리 쳤던 그 전공인 그쪽에서도 더 하지도 않았고 어떤 놈들이 많이 떠들었냐 그때 이것들 강용석이 요 김세 이것들 의사와 아무 관계없는 이거 뭐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뭐하는 애들입니까? 왜 최대집을 공격을 해요 얘네들이? 이것들은 진짜 탄핵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요 김한수나 요 뒤에 줄 서가지고 태블릿 조작 세력에 줄 서가지고 진짜 탄핵 세력들을 죽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아무 이거 근거 없이 트레저블이 밟은 거 아니야 여기서. 이낙연하고 딜을 쳤다고. 의사 쪽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 정말 뭐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이 반대파에서 한다면은 나는 의사들 중에서 정말 목숨 걸고 파업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100명 됩니까? 그 100명 만들 수 있어요 의사 쪽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 문재인 쪽에서는 모든 포털하고 언론을 다 장악했는데 이 버스 기사 파업하고도 비교가 안 돼. 의사 파업은 99% 명분 주고 있어도 1%가 부족하면은 사람 목숨 담보로 이권 챙긴다라는 거 한번 퍼지는 순간에 다 죽어요. 그걸 감당해서 한번 할 자신 있냐고요. 이것들 요 3명 이거. 제일 먼저 도망갈걸요 이것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무의로 돌아갔다. 그래서 무의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핵심은 이건데 이게 무의로 돌아갔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끝내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이거 완전히 끝내려면은 최대집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요거는 절대 안 하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만약 예를 들면은 한의학을 없애버리고 뭐 의학부는 없애버리고 이거는 최대 대표가 대통령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저는 좀 이런 정책분에서 의사 쪽이랑 많이 가까운데 오히려 다른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최대집 대표가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에 이거 뭐 한의사나 뭐 이거 뭐 약사 의학부나 이런 문제를 거의 못 건드릴 겁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거 의사 출신 대통령이 그거 밀어붙였다가는 진짜 한의사들을 약사 파업 벌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저하고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정착을 했을 때 한의나 이 약사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도 의사들이 그간에 잘못된 정책을 워낙 피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빼고도 할 거 수두룩하다. 그쪽에 시비 안 걸리고 할 것들도. 그러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이런 거고. 그거 뭐 신해철법인가 신해철법 그런 것들 신해철법 그런 거 뜯어고치고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리고 이번에 뭐 CCTV 도입법 이런 것들 절대 안 하겠죠. 이 문재인이 이거 보세요. 이거 선동하는 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진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의사들 파업하면은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싸움 붙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의사들 파업이라는 게 이게 간단치 않단 말입니다.